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수공 12번, 13번 스텝 2, 3 문제 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공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텝 2, 3 어려운 문제들 없었기 때문에 풀이 영상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스텝 2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벡터 P, Q, R이 있습니다. 자, 이게 P 더하기 R과 Q 더하기 R이 서로 평행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두 벡터가 평행해.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R과 그 다음에 Q 더하기 R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실수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겠죠. 그치? 자, 일단 P 더하기 R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P 벡터 더하기 R은 P랑 R을 더하면 그렇지 A 벡터 더하기 2B 벡터고요. 그 다음에 Q 벡터와 R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렇지 K-3의 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잘 봤더니 어쨌든 누구 하나는 다른 하나의 실수배가 돼야 돼. 그런데 그냥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3B가 2B가 됐다라는 말은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따라서 K-3에도 3분의 1을 곱하면 여기는 벡터가 1이죠. 개수가 A에게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3이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3이 돼야 되고 따라서 K는 2분의 9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한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같은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크기가 얼마인 1인 벡터를 뜻하죠. 그러면 이 벡터와 방향은 같으면서 단위 벡터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 그러면 이 벡터와 방향이 같은데 실수배를 해주면 돼요. 크기가 1이 되게끔. 그런데 이 A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주면 즉 A 벡터 크기 분의 1을 곱해주면 그 벡터는 A 벡터의 결국 실수배죠. A 벡터의 실수배니까 어떤 벡터의 실수배이기는 한데 자 그러면 방향이 같죠? 근데 실수배일 때 방향이 같으려면 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벡터의 크기는 항상 양수죠. 맞나요? 근데 요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요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주면 결국 그 벡터의 크기는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텝 3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2 벡터를 A와 B로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제2 벡터를 내가 아는 최대한 많은 아는 벡터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덜셈을 위해서 얘를 JF 더하기 꼬리잡기 F2 벡터라고 둘 수가 있겠죠. J2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JF랑 F2로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별거 없는 게 잘 보면 일단 F2 벡터는 그렇죠. B 벡터와 평행하고 방향만 반대니까 이 F2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건데 자 볼게요. JF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JF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JH 벡터의 몇 배가 될까요? 그렇지, 2배가 되겠죠. JH 벡터의 2배인데 JH 벡터는 이건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 얘도 우리는 JC 벡터에서 꼬리잡기 CH 벡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볼게요. JC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A 벡터의 몇 배죠? 2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A 벡터고요. CH 벡터는 그렇지 B 벡터와 동일하겠네요. 그럼 결국 JF 벡터가 4A 더하기 2B 벡터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4A 벡터 더하기 2B 벡터에다가 빼기 2B 벡터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돼요? 4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J2 벡터를 이렇게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스텝 3에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 J2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간만에 타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타원의 초점 구하는 거 여기에서 큰 값에서 밑에 있는 값을 빼주면 결국에는 0,1과 0,-1이 초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인 원이니까 이렇게 원과 타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원 위에 이렇게 임의의 점이 있을 때 PF 더하기 PF 프라임과 마이너스 2배의 OF 프라임의 최소값을 L이라고 하자.
자, 일단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최소값을 가질 때의 점에서 타원익은 접선의 기울기까지 우리 구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P점이 여기 있을 때 PF와 그 다음에 PF'을 더한 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자, 일단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렇게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그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이 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대각선이 원도 그 다음에 타원도 모두 다 y축 x축의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각선이, 평행사변의 대각선이 바로 이 원점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얘를 정리를 할 때 PF와 PF'을 결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O라고 하는 것의 2배다. 여기까지 오는 PO를 2배 한 것이 바로 PF와 PF'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배의 PO 벡터 마이너스 OF 프라임 벡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OF 프라임 벡터와 OF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OF 벡터를 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OF 프라임 벡터를 마이너스 O 벡터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2배의 PO 벡터 더하기 OF 벡터로 바뀌고, PO 더하기 OF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겠다? PF 벡터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의 최소값이야. PF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P라는 거는 원위의 점이고 F라는 점은 0,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원위의 점에서 이 0,1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는 결국에는 이 원위의 점이 여기 몇 콤마면, 그렇지, 0,2에 있을 때가 바로 가장 길이가 짧고, 그 길이가 결국 얼마가 돼요? 그렇지, 바로 얘의 최소값은 0,2에서 0,1까지의 거리니까 결국 1이 되겠죠. 맞나요? 요거의 최소값이 1이니까 거기다가 2배를 했으니까 결국에 얘는, 그렇지, 최소값은 2다. 얘가 바로 L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타원에 이렇게 접선 그을 거예요. 곡선 밖의 점에서 0,2라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두 기울기가 있겠죠. 이거 우리 이번 중간고사 서술형에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얘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공식 기억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제곱이 1이고 b제곱은 2니까 뭐라고 들 수 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그렇지, 루트 m제곱 플러스 2라고 들 수 있는데 얘가 뭘 지난다? 0,2를 지난다. 0,2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더하기 2고, 사실 얘들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플러스만 가능하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2는 4고, 따라서 m제곱이 2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랑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k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은 뭐가 되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2다 라고 우리가 k는 마이너스 2, L은 2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아까 우리 스텝 2에서 했었습니다. 뭐냐면 OP 방향과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가 얼마인 1인 벡터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OP가 이만큼 가는데 크기가 1인 그 벡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거 한번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게요. OP와 뭐는 같고 방향은 같고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인 벡터를 바로 우리는 OQ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요렇게 길이가 요게 1이라고 칩시다. 요만큼이 1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에 Q가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다 다르겠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방향은 이쪽이면서 크기가 또 1,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만약에 P가 있다면 여기까지 또 1. 자,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이 길이가 계속 1인 애들을 다 모아둔다.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을 모아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원이죠. 결국에는 이 Q라는 점이 이 길이가 얼마? 반지름이 1인 원의 일부 위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채꼴이죠. 부채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바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수원 시간에 L은 R 세타라고 배웠고요. R 반지름이 1이고요. 지금 세타가 얼마인 상태죠? 세타가 얼마인 상태? 그렇지. 90도인 상태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2분의 파이. 그러면 정답은 2분의 파이.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13번 위치 벡터 내수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2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M이라고 하는 점은 선분 OA의 중점입니다. 중점이니까 OM 벡터는 어떻게? 그렇지. 2분의 1 A 벡터다 라고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N 벡터 가볼게요.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3 플러스 1분의 A와 B를 3대1로 내분했고 크로스로 곱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3B 벡터 더하기 A 벡터니까 결국에는 얘는 4분의 3B 벡터 더하기 4분의 1 벡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A를 A 벡터, OB를 이거 했고 MN 벡터. 자, 그러면 MN 벡터는 벡터의 뺄셈에 의해서 OM 벡터에서 OM 벡터 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빼서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3B 벡터 마이너스 4분의 1A 벡터라고 우린 답을 간단하게 결론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없어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각각 구하는 거거든요. 얘는 우리 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를 쓰면 마이너스 10분의 3의 A 벡터 더하기 10분의 13 B 벡터. 숫자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 정도는 별로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디딤 영상에서 스텝 3 1번을 풀이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스텝 3를 디딤 영상에서 설명을 개념 디딤 영상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했던 이유가 요거를 이용해서 2번을 여러분들 풀어보라는 의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얘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번과는 다르게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서 더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그림을 하나 임의로 그리세요. 그냥 뭐 그리면 되죠. 여기서부터 A, B, C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요거는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 요게 D라고 정해져 있고 내부에 어떤 임의의 점 P가 있겠죠. 근데 그 P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요런 문장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삼각형 내부의 점에서 삼각형 또는 사각형도 자주 나옵니다. 내부의 점에서 PA, PB, PC를 어쩌고 저쩌고 더했더니 그게 바로 0벡터가 되더라. 이게 의미하는 걸 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들아 우리가 PA 벡터, PB 벡터, PA 벡터와 PB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PD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PA 벡터, PB 벡터가 있는데 P가 어떤 임의의 점이 있다면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PD니까 얘는 결국에는 그렇지 1대1로 내분했습니다. 1대2로 내분했고 크로스니까 PB 벡터 더하기 2배의 PA 벡터가 되겠죠. 자, 이걸 한 이유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분자에 있는 2배 2PA 더하기 PB가 여기 있죠. 결국에는 따라서 2배의 PA 벡터와 PB 벡터는 3배의 PD 벡터가 되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3PD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6배의 PC 벡터가 0벡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요거 우리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엔 따라서 PD 벡터는 마이너스 2PC 벡터다라고 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아니야. 잘 봐. 무슨 말이냐면 PD 벡터와 PC 벡터가 서로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누가 더 커요? PD가 2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PC 벡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거에 2배만큼 한 게 PD 벡터다. 자, 그림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PCD가
한 직선 위에 있게 됐네요. 왜냐? 당연하죠. 실수배잖아. 우리가 어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는 AB 벡터와 AC 벡터가 실수배에 있다라고 하면 A, B, C가 한 점 위에 있다. 즉 평행하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됐네.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자 CD가 이렇게 있어요. P, CD가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있고 P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CD인데 자 요거의 한 배, 요게 두 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라는 점은 CD를 몇 대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P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다 끝났죠. 우리는 ADP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전체 넓이가 36이에요. 근데 36 중에 요 A 삼각형 일단 ACD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얘가 1대2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을 가지겠죠. 10입니다. 그 12 중에 또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삼각형 ADP라고 하는 것은 12를 3분의 2 한 것. 결국에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8. 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삼각형 이 내부의 점이 이렇게 요거를 연결하는 점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를 통해서 넓이와 길이를 적절하게 구해내시는 겁니다. 요게 바로 큰 힌트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OA 벡터의 크기가 4, OB 벡터의 크기는 6, 그 다음에 각은 6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OA 벡터가 길이 4고요. OB니까 조금 더 길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래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볼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나중에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등장할 건데요. M이라는 것은, 자, OA 벡터를, 자, OP 벡터는 뭐냐면, OA 벡터의 실수배와 OB 벡터의 실수배를 더한 거야. 그런데 A라고 하는 게 N 앞에 곱해진 이 실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M이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여기 딱 중간에 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1이라면 n도 2분의 1이라면 여기에 딱 절반에 오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OP 벡터야. 그러면 OP 벡터는 이거의 대각선인 요만큼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n이 만약에 1이라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m과 n이 최대가 1이잖아. 그럼 둘 다 1이었을 때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 P는 어떤 점이냐면 이 평행사변형 내부의 어떤 점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4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뭐 1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점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얘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 내부를 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평행사변형의 내부와 둘레를 뜻하는 게 바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MN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4 곱하기 6 곱하기 이 변의 길이가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수원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우죠. 사인 60도입니다. 그거 원래 2분의 1 해야 삼각형 넓이인데 평사는 그게 2개니까 2분의 1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는 12 루트 3이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요런 모양으로 생긴 애들을 좀 우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꽤나 복잡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까봐 별표를 쳤고요. 자, 이렇게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E,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F. 그랬을 때 AB 벡터를 A 벡터,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얘가 마치 1.5라고 생각하면 OA 벡터, OB 벡터 이렇게 해서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BF와 D의 교점 P에 대해서 AP 벡터, 즉 결국에는 P의 위치 벡터를 구하여라 하는 말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것들을 싹 다 표현해 볼게요. AD 벡터는 그렇지, 요 A 벡터 요만큼이 A 벡터입니다. 표시해 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입니다. 자, 요거의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렇지 3분의 2 A 벡터라고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E 벡터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4분의 3의 B 벡터고, 그 다음에 AF 벡터는 그렇지 4분의 1의 B 벡터다 라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AP를 한 번에 못 구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AP 벡터를 AB 벡터와 BP 벡터의 합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없어요. 얘가 AP 벡터죠. 왜냐하면 AB 벡터는 A 벡터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결국에는 뭘 구해야 하느냐, 이 BP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얘만 알면 우리는 AP 벡터를 A와 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되겠죠? 자, 그러면 BP 벡터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BP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자, BP 벡터라고 하는 것은 BF 벡터랑 평행하죠. 실수배입니다. 그래서 BF 벡터의 어떤 실수배다 라고 들 수가 있겠죠. K는 0이 아닌 실수여야 하겠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BF 벡터를 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A점, 즉 이 A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BF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AF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AF 벡터랑 AB 벡터 우리가 전부 다 뭔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F 벡터 4분의 1 B 벡터고요, AB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왜 또 있냐요? 자, 이렇게만 해서는 BP 벡터가 뭔지 절대 알아낼 수가 없고요.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같은 방법으로 이 DP 벡터와 DP 벡터를 DE 벡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D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DE 벡터의 어떤 실수배인데, 여기서 K를 썼으니까 나는 여기서 L을 쓸게요. 마찬가지 L도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DE 벡터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AE 벡터와 AD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편한 이유 가볼게요. 요게 AE 벡터도 아까 구했잖아. 그렇지 4분의 3의 B 벡터. AD 벡터는 원래 여기 주어져 있네요. 3분의 2 A 벡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 DP를 갑자기 왜 구했어요? 라는 설명을 잠깐 빠뜨렸는데, 뭐냐면 AP 벡터를 AB 더하기 BP라고 표현 가능하지만 AD 더하기 DP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AD 벡터는 뭐예요? 그렇지 3분의 2의 A 벡터니까 여기다가 내가 DP만 뭔지 알아도 DP 더해주면 되겠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AP 벡터를 표현을 하고, 두 번째 AD와 DP 합으로 AP를 표현을 해서 이 두 개가 결론적으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똑같은 AP 벡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AP 벡터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 벡터에다가 BP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K B 벡터에다가 4분의 K A 벡터니까 결국에는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미안하다. 여기 K네요. 1 마이너스 K의 A 벡터 더하기 4분의 K의 B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AP 벡터를 표현하면, 자, 원래 AP 벡터가 여기 3분의 2 A 벡터가 있죠. 거기에다가 요거 4분의 3 L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L A 벡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에 1 마이너스 L에 L A 벡터 더하기 4분의 3 L B 벡터. 자, 이제 끝났어요. 요거랑 서로 어때야 돼요? 서로 뭐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K와 L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왜?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답 나와서 4분의 K가 4분의 3L과 같다라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지 3L이 K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면 K와 L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가 얼마가 나오냐? 7분의 3이 나오고 L은 7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것 중에 여기 둘 중에 어떤 것에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K를 대입을 해가지고 AP를 표현해도 되고, 여기에 L을 대입해서 AP를 표현해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이용해서 AP 벡터를 표현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꼭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화요일부터 등교하면 또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아그